예장합동총회가 최근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총회 일정을 대폭 축소해 하루 총회로 치러졌습니다. 여성 사역자의 지위 향상 등 총회 전부터 관심을 모았던 안건들은 어떻게 처리됐는지 살펴봅니다. 예장 고신총회가 오는 28일부터 4회 동안 김해 중앙교회에서 71회 총회를 열 예정인 가운데 총회 참석자 모두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코로나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8일 경기도 파주 한소망교회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는 예장통합총회는 코로나 백신 접종을 2차까지 모두 완료한 총대들만 본회의장에 입장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했습니다. 통합총회 총대의 90%는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종전선언을 제안하면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예장합동총회가 최근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총회 일정을 대폭 축소해 하루 총회로 치러졌습니다. 여성 사역자의 지위 향상 등 총회 전부터 관심을 모았던 안건들은 어떻게 처리됐는지 송주열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예장합동총회는 신성 모독 발언으로 물의를 빚어온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 대해 교인 보호 차원에서 전 목사의 신앙 집회 참여 금지를 결의했습니다. 신앙 집회 참여 금지라는 다소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지만 공교회성을 훼손하는 이단 문제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보여줬다는 평가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가능할 것이라 생각했던 여성 사역자의 지위 향상에 대한 안건은 올해도 남성 중심의 교권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예장합동 신학부는 시대적 요청과도 같은 여성 목사 안수와 강도권 부여, 준목 호칭 부여 등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여성 강도권에 대해서는 현행 헌법대로 유지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천여 명의 대의원들은 이견 없이 신학부의 연구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예장합동 김천노회가 올린 농어촌교회 여성 장로 안수, 총신대 신대원 여성 졸업자 목사 안수 헌의안 청원도 기각됐습니다. 2년 동안 활동한 여성사역자 지위향상 사역개발위원회의 청원 내용은 하루 총회라는 시간적 한계에 부딪혀 진정성 있는 토론을 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 안수와 연결된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이 허락이요? 예, 허락입니다. 예. 총회가 열리기 전부터 여성 목사 안수건 못지않게 관심을 모은 목회자 정년 연장건도 부결됐습니다. 정년 연장위원회가 2년 동안의 설문조사,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목사와 장로, 시무 정년은 헌법대로 하되 지교회가 원할 경우 노회 허락하에 만 73세까지 지교회만 시무하게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청원했습니다. 그러나 교단 헌법과 교회, 노회 운영이 배치된다는 의견이 우세해 정년 연장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우리가 정년 문제 가지고 여러 해 지금 총회 때마다 이렇게 다루어지는데요. 70세까지는 헌법대로 하고 3년 연장하는 것은 지교회 허락에서 당회 노회로 허락받는다. 이것은 헌법하고 또 노회하고 배치가 되기 때문에 헌법대로 하는 것이 가하다고 믿습니다. 눈에 띄는 결의도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비대면 예배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부분입니다. 대면 예배를 올바른 예배의 기본으로 하고 비상적 상황에서는 제한적으로 비대면 예배를 활용할 수 있다고 결의하다. 또 코로나19로 교회 운영이 어려워진 교회들을 위해 총회에 납부하는 세례교인 헌금 상회비를 5%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가 오는 28일부터 4일 동안 김해 중앙교회에서 71회 총회를 열 예정인 가운데 총회 참석자 모두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코로나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예장고시는 최근 총회 참석 대의원들에게 총회 입장 전 코로나 검사를 실시할 것과 총회 기간 동안 매일 코로나 자가 검사를 실시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예장고시는 또 총회 참석자들에게 숙식 불가 방침은 물론 허가받지 않은 취재진과 참관인들의 총회 참관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장고시는 총회 장소에 입장하기 전 각 노회 방역 담당자를 통해 코로나 자가검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예장통합총회 제106회 정기총회 총대의 90%가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통합총회는 총대들의 백신 접종 여부를 조사한 결과 1,500명의 총대 가운데 90.79%가 접종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8일 경기도 파주 한소망교회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는 통합총회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2차까지 모두 완료한 총대들만 본회의장에 입장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했습니다. 또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총대들에게 오늘부터 총회 개회 전날인 27일까지 PCR 검사를 받고 오도록 당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종전선언을 제안하면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기독교계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각국 주한 대사관에 편지를 보내서 한국전쟁 종전 지지를 요청하는 등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최경배 기자가 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76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다시 촉구하면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제사회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달라며 남북미 3자나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함께 선언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합니다. 한국전쟁 당사국들이 모여 종전선언을 이뤄낼 때 비핵화의 불가역적인 진정과 함께 완전한 평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문 대통령이 제안한 한반도 종전선언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힘써온 이들의 오랜 염원이기도 합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수년 전부터 한반도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국제 캠페인을 벌여왔습니다. 또 개신교와 천주교 등 7대 종단과 전국 360여 개 시민사회단체들은 한반도 종전평화 캠페인을 함께 전개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종전평화 캠페인은 특히 평양 공동선언 3년과 남북 유엔 동시가입 30주년을 앞두고 한반도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국제사회에 적극 홍보했습니다. 76차 유엔 총회를 앞두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과 한국전쟁 참전국 등 33개 나라 주한 대사관에 서한을 보내 한국전쟁 종전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지지를 표명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한반도 안에서 종전이 선언이 돼야 되고 그리고 서로 평화협정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야 한반도 평화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난해 7월에 출범한 한반도 종전평화 캠페인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 서명운동을 벌여 2023년까지 전 세계 1억 명의 서명과 각계의 지지 선언을 모아 유엔과 한국전쟁 관련국에 전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들은 한국전쟁 종전과 적대관계를 해소하는 일은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한반도를 만드는 길이자 동아시아와 세계 평화를 위한 길이라면서 2023년 정전협정 체결 70년이 되기 전에 한국 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내야 한다고 국제사회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기독 탈북민 대안학교인 남북사랑학교가 오는 26일 제1회 디지털과학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박람회엔 종이기타와 브로콜리 드럼, 발로 치는 피아노 등 학생들이 제작한 다양한 작품을 비롯해 사람 두더지 게임, 페이퍼 회로 카드 만들기 등 여러 체험 활동이 마련됐습니다. 남북사랑학교는 이번 박람회는 창업진흥원의 창업 동아리 활동 지원을 통해 진행된 직업기술교육의 첫 결실이라며 탈북 청소년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선 직업기술교육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오는 26일 주일을 순교자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기성총회 역사편찬위원회는 최근 순교자 주일 자료집을 전국 교회에 배포하고
순교자 기념 주일 예배를 드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자료집에는 설교 자료와 납북 순교자, 순교지 영상 자료도 함께 게재해 교단의 순교 역사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영은 총회장은 순교자 기념주일을 통해 성결교회의 숭고한 영적 유산이 새롭게 조명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월드비전이 장기간의 투병 생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희귀 난치 질환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에 나섭니다. 월드비전은 최근 한국거래소로부터 희귀 난치성 질환 치료 지원금 1억 원을 전달받았으며 이달부터 대상자를 선정해 앞으로 1년 동안 환자 특성에 맞는 치료비와 생계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월드비전 조명환 회장은 희귀 난치 질환이라는 현실에 부딪혀 아이들의 미래가 좌절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랄복지재단이 최근 장애인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통해 장애인식 개선을 도모하는 스토리텔링 공모전, 일상 속의 장애인 시상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역대 최다인 486점의 작품이 접수된 가운데 대상은 자폐장애로 소통이 어려운 자녀를 양육하는 일상을 담은 작품 성준이가 왜 그럴까가 수상했습니다. 이외에도 선천성 장애를 가진 오빠가 가정을 꾸리고 꿈을 이어가는 일상을 담은 이야기와 새롭게 이사온 아파트에서 생긴 시각장애인의 에피소드 등 19개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수상작은 추후 미랄복지재단을 통해 장애 인식 개선 콘텐츠로 활용될 예정이며 수상작 전문은 미랄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해방신학자 홍인식 목사의 삶과 신앙의 여정을 담은 책이 나왔습니다. 또 잘 알려지지 않은 개혁신학자 북한우스를 조명하며 정통개혁신학의 정수를 탐구하는 책도 나왔습니다. 새로 나온 책 오요셉 기자가 소개합니다. 엘 까미난테, 스페인어로 걷는 자라는 의미를 가진 이 말은 남미와 한국을 오가며 해방자 예수의 복음을 전한 홍인식 목사의 삶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단어입니다. 홍 목사의 자전적인 인생 고백록인 이 책은 파라과이와 아르헨티나, 쿠바, 멕시코 등지에서 펼쳐진 그의 유목민적인 신앙의 여정을 여과 없이 담았습니다. 떠돌이길에서 만난 예수와 목회의 감동, 고뇌와 갈등, 그리고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까지 독자들은 홍 목사가 걸어온 길을 함께 따라 걸으며 그가 전하는 해방자 예수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로잔의 개혁신학자 구일리 엘무스 북한우스를 조명한 책이 나왔습니다. 저자는 북한우스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당대 중요한 개혁신학자 중 한 사람이었다며 그의 신학을 분석하는 일은 16세기 정통 개혁신학에 대한 지평을 넓혀줄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저자는 특히 16, 17세기 개혁신학자들이 공유한 공통의 신학 유산이 피선교지의 한계를 가진 한국교회엔 보편화되지 못하고 교회와 신학이 괴리됐다고 지적하며 근본주의적 신학의 틀이 한국교회의 보수신학을 대변하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 책은 북한우스의 저작 신학 강요를 통해 16, 17세기 정통개혁신학의 정수를 통찰해보고자 합니다. 한국교회 다음 세대의 위기 속에서 청소년 신학의 필요성을 외치는 책이 나왔습니다. 저자는 청소년 신학이란 실천 신학과 마찬가지로 청소년들이 살고 있는 현재와 그들의 사회, 문화, 개인의 삶을 성경적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오늘날 교회는 청소년들의 문화를 존중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일을 등한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교회는 단순히 도덕적인 메시지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을 더 높은 영적인 경험과 깊이 있는 사고로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 책은 다음 세대를 위한 성경적, 신학적, 인문학적 기초를 마련해 줄 뿐만 아니라 청소년 문화를 바라보는 해석의 가이드를 제시하는 등 사역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적용을 돕습니다. 교회 지도자이자 피아니스트였던 라돈나 마인더스의 암 투병기를 담은 신앙 간증서입니다. 한 달 분량으로 매일의 성경 말씀과 메시지, 기도를 담은 이 책은 암 환우들에게 실질적인 조언과 함께 희망과 용기, 기쁨을 줍니다. 저자는 암으로 잃어버린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남아있는 것에 감사하는 긍정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며 독자들을 격려합니다. 또 암 치료의 모든 과정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때 천사의 포옹을 경험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가 인권상 후보자를 추천받습니다. 인권상 후보자 추천은 다음 달 18일까지며 우리 사회 인권 증진과 민주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와 한국교회 환경연구소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몽골에 마스크 30만 장을 전달합니다. 몽골에 전달하는 마스크는 몽골 아르갈란트 솜 지역과 몽골 국립농업대학을 통해 마스크가 필요한 지역에 지원됩니다. 경기 북부 기독교 총연합회가 다음 달 5일과 6일 기도 부흥 콘서트를 엽니다. 기도 부흥 콘서트는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일산 광림교회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경기 북부 지역 5천여 곳의 교회가 참여합니다. 희년세대가 주관하는 희년 아카데미가 오는 12월 3일까지 매주 금요일에 진행됩니다. 희년 아카데미는 모두 12번에 걸쳐 진행하며 토지플러스 자유연구소 소장 남기엽 박사와 희년세대 대표 김유준 박사 등이 강사로 나섭니다. 내일은 대부분 지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강원 영동과 동해안에 가끔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에서 19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28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